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도 번성과 신야의 전쟁, 그러니까 조인과 유비군의 그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조인이 25,000 군대, 번성의 군대들을 다, 병사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전한테 5천을 주면서 후군을 맡기고 2만 명 병사를 데리고서는 전군 부대로 해가지고서는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유비가 조자룡이를 대동하고서는 2천 병사로다가니 딱 포진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앞에는 장애물, 그러니까 뭐 그 나무 같은 걸 빼쭉빼쭉하게 해가지고 그 지금 말하자면 철책선 비슷하게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앞에 그 뒤에 이제 2천 군사들을 쫙 벌려가지고 깃발을 막 꽂아가지고서는 병사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인이 그 전방에 이제 딱 나타나서 보니까 유비 군대가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조인의 생각에는 오늘은 잠깐 창칼만 한번 맞대고 내일은 진법으로 승부를 겨뤄야 되겠다. 그러니까 이제 조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 팔문 금쇄진이에요. 팔문 금쇄진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공자가 만드는 오진법에서 이 변형적으로 해가지고서는 군대들 5,000명을 가지고서는 만들 수 있는 진법이에요. 그러니까 공자는 오진법으로 해서 그 군량미를 쌓을 때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신이는 또 이제 오진법을 이용해서 병사들을 다룰 때 밑에까지 쫙 그 전달 사항을 이렇게 하면서 병사들을 막 그 여튼 다다익선이에요. 많으면 많을수록 오진법에 의해서 이걸 통제를 하니까 아무리 많아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달하면 지금 컴퓨터처럼 지금 컴퓨터도 처음에 나올 적에는 뭐 그 엉성하게 나왔잖아요. 그런데 이게 발전하게 하면서 여튼 우리 인간한테는 머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그 저희가 우리 이제 동이족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 그 하여튼 전자 저기는 전 세계적으로 1위잖아요. 뭐든 저기는 텔레비전은 뭐 LG에서 1위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이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아주는 뛰어난 민족이에요. 그거 이제 뭐 발전하니까 모든 것은. 그 이때도 이제 진법이 이제 오진법에서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5명씩 묶어가지고 힘을 이렇게 발휘하게 했었는데 그 5,000명을 한 테두리 안에 넣고서는 이걸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진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조인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진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 사람이 이제 조조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근접한 사람이 조인. 그러니까 업에다가 동작대를 크게 짓고서는 조조가 석 달 열흘간 그러니까 100일간 잔치를 엽니다. 그러니까 문인들은 시와 서 해가지고서는 그 시합들을 이렇게 하고 무인들은 무도에 대해서 18만 무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이 진법까지 여기에서 이제 장원한 사람이 이 조인이 팔문 금세진을 가지고서는 장원을 했어요. 이게 이제 팔문 금세진이 어떻게 되냐면은 8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이제 생문은 생경계 이렇게 3개 문이 그 생문이에요. 그 다음에 중간문은 휴상경 여기에는 무해 무익해요. 그 다음에 사문은 두사문 두문하고 사문
여기로 들어간다든지 나오려고 한다든지 들어갈 때 이 문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죽게 됩니다. 그래 이제 그러니까 사방 하고서는 4개 문을 더 만들어 가지고 동서남북하고 그다음에 북동, 남동, 그다음에 북서, 남서 요 사이에 또 소문을 또 만들어 가지고 8개 문이 있어요. 이 5,000명으로다가 진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는 그 말 가지고 뺑뺑 돌고 또 가운데에서 깃발 가지고 장군은 대장은 이제 대장기 가지고서는 이걸 이제 변형을 시키는데 그 진법을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목적은 그 이제 첫날은 조인이하고 이제 조자룡이하고 둘이 가운데에서 이제 몇 합 겨루다가니 조인이 도망갑니다. 그 이제 그 팔문 금세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 서서가 보고 있다가니 얼른 징을 울립니다. 그러니까 북을 치면은 전진이고 징을 치면은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. 그 조자룡이 이제 징 소리를 듣고서는 얼른 이제 후퇴해서 왔어요. 그 조자룡이가 이제 북소리가 났으면은 조인을 쫓아갔을 건데 이것도 이제 여튼 병사들을 다루는데 이제 한 가지죠. 그래 이제 그 서서가 유비하고 조자룡이 둘을 불러가지고 모래판에다가니 상자에다 모래를 딱 담아놓고서는 거기다가니 팔문 금세진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조자룡이한테 설명을 해요. 지금 조인이 그 진을 만들어 놨는데 요게 팔문 금세진입니다. 그러니까 이 문이 8개가 돼 있는데 생문으로 들어가면은 살고 사문으로 들어가면은 죽게 됩니다. 그래갖고서는 자세하게 이제 조자룡한테 설명을 해요. 내일은 분명히 요 진법으로다가니 승부를 겨루자고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은 5,000명으로 해서 그 팔문 금세진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500명으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. 조장군이 해야 됩니다. 하고서는 이제 조자룡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. 이때 이제 어떻게 저 장비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장비는 그러니까 조인하고 이전하고 그 중간에 이제 매복하고서는 매복할 적에 이제 그 서서가 물어봤어요. 거기에 물이 있느냐.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고 있어요. 가운데쯤에 매복하는 거기에. 그러니까 장비가 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서가 그러면 됐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주먹밥을 3일치를 해가지고서는 거기 가서 매복을 하십시오. 언제든지 이전의 군대가 반쯤 이전이 지나가고 그 군대가 반쯤 지나갔을 때 그때 들이치십시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장비는 막 이거 한번 싸우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이전 군대가 그 후방에다 진을 치고서는 여기서 이제 첩보병을 딱 내려보내 보니까 앞으로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. 그래고서는 조인은 2만 군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조자룡이하고 한판 붙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장비가 그냥 막 몸이 근질근질해요. 그래서 장비가 이제 그날 저녁도 여기서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거기서 하여튼에 매복을 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이제 여기서 아주 환골탈태를 하게 됩니다. 그게 뭐냐면은 말이 이제 28마리를 그 탈취해서 왔을 때 유비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. 유비는 장비가 아무리 잘못해도 얘기를 안 해요. 그전에도 몇 번 술 먹고 막 실수해가지고서는 소주를 여포한테 뺏기고 뭐 그런 적이 있지만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. 싫은 소리를 안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이제 28마리를 이제 뺏어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, 탈취해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여기도 유비는 아무 소리 안 해요. 그런데 관우는 조금 그 28마리 그거 뭐 보탬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조금 핀잔을 줍니다. 그런데 서서는 술을 먹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.
지금 장비 장군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적한테도 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 저기 저 산적을 하는 데에도 거기에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고 하니까 장비가 이제 아이 산적한테도 법도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서서가 법도가 있습니다. 세상 살아나가는 뒤에는 다 법도가 있는 겁니다. 산적한테도 산적이 지켜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비가 눈이 동그라내 가지고 그 법도가 무엇입니까? 그러니까 서서가 그래요.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산적이 자기 산 파운다리에서 50리 이내에 백성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. 대신 조금씩 그 사람들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금씩 보호비 명목으로 그 공물을 받습니다. 그리고 마을을 칠 적에는 내 구역을 지나서 외곽지역 100리나 200리 가가지고 그 마을을 쳐야 됩니다. 그리고서는 지나가는 행인들, 지나가는 상인들 이거 습격을 할 적에도 도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서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천자한테 가는 공물, 천자한테 가는 이 봉우국에서 천자한테 가는 사신단 이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. 나중에 이 산채가 쑥대밭이 됩니다. 그리고 군량미, 그러니까 군에서 군으로 이동하는 군량미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. 그렇게 돼도 산채가 쑥대밭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상인의 행렬, 상인의 행렬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 중국 상인들을 아주 그냥 그 상도의를 알아주는데 상인들한테는 법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상인들은 내 몸에 해를 가한 사람,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 해를 가한 사람, 그러니까 원수, 말하자면 원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내 호주머니를 털어간 사람, 내 재물을 털어간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상인들 기지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이 장비 장군은 지금 상인들을 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. 상인들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자기들이 할 도리는 딱딱 하면서 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서는 그 산적을 칩니다. 이래 가지고서는 이제 중국 상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중국 상인들하고 지금 동남아 그쪽으로는 상권을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. 그 우리나라는 이제 법으로 이렇게 좀 막고 있기 때문에 저기 한데 지금 막 풀어놓기 때문에 막 두르지 않습니까? 거기는 하여튼 갑부들이 1억이니까 15억 중에서 1억이 갑부니까 1억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산다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다 사고도 남아요. 아주 대단한 그 중국의 그 상인 기질은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열었으니까 저 유럽까지 아주 대단한 그 상인 기질이 있어요. 그 서서가 이걸 이제 몇 번을 얘기해요. 그러니까 장비가 지금 이제 거기서 이거 매복하고 있으면서 서서의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반복하고 또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일 온고의 지신. 그러니까 옛날에 장비가 자기가 겪으면서 했던 술 먹고서는 실수한 일. 그리고서는 여튼 실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걸 다시 되새겨 보면서 반성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요때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이제 태어나요. 장비가. 그래가지고는 장판교 싸움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익주로 갈 적에도 엄한 장군을 사로잡아가지고
하여튼에 엄한 장군이 장비한테 감복을 해가지고서는 자기 밑에 그 여튼 관문마다 전부 엄한 장군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부수관까지 갈 때까지. 그러니까 그 엄한이 앞에 서가지고서는 다 말로다가니 설복을 시킵니다. 그게 이제 무사 싸우지 않고서는 부수관까지 가가지고서는 이제 장비가 1등 공신이 되는데 요때 저녁에 하루 저녁 새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그 이튿날 됐는데 조인이 이제 이렇게 팔문 금세진을 딱 설치를 하고서는 이제 5,000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5,000명은 옆에서 이제 딱 그 학의 진을 쳐가지고서는 지키고 있고 이 가운데로다가니 팔문 금세진에서 5,000명이 딱 해가지고서는 조인이 가운데서 깃발을 흔들면서 소리를 빵빵 칩니다. 이 돗자리 치던 촌놈아, 내가 진을 발동했는데 이 진을 알겠느냐. 그러니까 서서가 조자룡이한테 어제 가르쳐준 대로 여튼 동남쪽에 생문으로 들어가서 서쪽에 경문으로 나오기를 반복하면 됩니다. 한 번 뚫고 나오면은 저 진에서는 이제 끝난 줄 알고 그 마음이 해이해질 건데 계속 동남쪽에 생문으로 들어갔다가 가운데를 휘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쫓아가지 말고 상대방을 쫓아가지 말고 서쪽 그 경문으로 나왔다가 또 동남쪽에 생문으로 들어갔다가 서쪽에 그 경문으로 나오면 됩니다. 어제 진을 치는 것을 보고 그 동산에 올라가서 딱 진을 치는 걸 다 봤으니까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진을 움직이는 걸 봤더니 약간 어설픕니다. 왜 그러냐면 진법을 이렇게 펼칠 줄은 알았지만은 변형되는 형국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상대방이 들어와서 말을 끌고서는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닐 적에는 이 깃발이 변하면서 이 진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태극 진법을 여기다가 가미를 하면 이게 바뀌게 되는데 서사가 볼 적에는 그게 없습니다. 약간 어설픕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동남쪽에 생문으로 들어갔다가 서쪽에 경문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진이 흔들리게 됩니다. 또 동남쪽으로 와서 그 생문으로 들어가서 안에 휘젓고 서쪽 경문으로 나오면 됩니다. 안에서 누가 움직이든지 그건 쫓아가지 마십시오. 무조건 내 가는 길로 가가지고서는 서쪽 경문으로 나오면 됩니다. 그러니까 조자룡이가 예 알았습니다. 그러면은 언제 여기서 출진하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서서가 그럽니다. 아 내가 동산에 올라가서 보고 있다가 북을 치면은 출진하십시오. 그리고서는 징을 치면은 무조건 후퇴하셔야 됩니다. 이것은 이제 그 어느 병사들한테나 다 그 통용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깃발로다가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소리로다가니 신호예요. 그러니까 북을 치면 전진, 징을 치면은 후퇴, 본대로 돌아오는 거.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조자룡이 500군마로 그러니까 이제 마병이죠. 마병 딱 준비하고서는 출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인이는 막 팔문 금세진 그 가운데가 이제 좀 높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마차가 이렇게 뭐 움직이게 하고서는 그 위에 조인이가 딱 서가지고 깃발을 흔들면서 이 촌놈아 그 돗자리 차던 촌놈아 하면서 그냥 막 여튼 병사들 사기를 막 북돋우는 거예요.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. 그러니까 점심때가 약간 지나가지고서는 서서가 깃발을 빨간 길을 막
흔들리니까 밑에서 북을 막 칩니다. 그러니까 막 이쪽 1500명이 막 북을 막 치니까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소리가 팍 나면서 조자룡이가 돌리고 앞으로 하면서 동남쪽 생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휘졌다가 서쪽 경문으로 다 쑥 빠져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 진 안에서 약간 이게 흔들립니다. 그러니까 조자룡이가 또 이제 다시 돌아서 동남쪽 생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. 다시 들어가가지고서는 아까 안 간 길로 쫙 막 휘젓고 다니다가 서쪽 경문으로 쑥 빠져나갔어요. 그러니까 이 안에 진이 약간 무너져요. 그러니까 조자룡이가 또 다시 동남쪽 생문으로 와가지고서는 쑥 들읍니다. 500명이 들어가지고서는 막 아까 안 간 길로 해가지고서는 휘젓고 다니다가 서쪽 경문으로 쑥 빠져나갑니다. 이렇게 하기를 5번을 합니다. 그러니까 서서가 이제 이 동산에 딱 올라서 보다가니 흰 길을 탁 올립니다. 그러니까 밑에서 이 북을 치던 사람들이 전부 징을 칩니다. 징을. 그러니까 조자룡이가 이제 얼른 철군을 했어요. 철군에서 500명 정보를 해보니까 500명이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조인이는 그 위에서 깃발을 가지고서는 막 동렬을 하다 보니까 아이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. 진이 무너지는데 5번을 무너집니다. 5번을. 그러니까 조인이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진을 이제 그 회체를 하고서는 뒤로 철수를 했어요. 철수를 하고서는 고민을 합니다. 아, 진법을 내가 이게 그 조조 승상한테 장원으로 해가지고선 상을 받은 진법인데,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그러니까 뭐 허저나 서왕이나 그 장료나 요 대장들이 500명 병마를 가지고 이 진법 안에 들어가지고서는 다 갇혔어요. 다 잡혔어요. 그런데 조자룡이는 5번을 들어가지고 5번을 다 뚫고 나갔으니까 허탈해가지고서는 조자룡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. 이것은 저쪽에 진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현사가 있을 거다 하고서는 이제 그 정부병을 유비부대에 보내요. 그 신야에도 보내고 누가 유비한테 와 있나 한번 알아봐라. 그하고서는 보내면서 이전이한테 이제 편지를 띄웁니다. 오늘 저녁에 유비군대를 야습을 해야 되겠다. 내 진법을 깨트렸는데 내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다. 그런데 오늘 그 진법을 운영하면서 위에서 보니까 그쪽으로 야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. 그 야습을 하겠으니까 우리가 1시경에 새벽 1시경에 할 테니까 너는 2시경에 뒤를 받쳐라. 전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편지를 띄워요. 그러니까 이전이 아이 팔문 금세진도 이 무력화가 됐는데 이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본성이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조인한테 편지를 띄워요. 도저히 걱정이 돼서 안 됩니다. 야습을 하는 것을 그것을 뒤로 미루고 우선 본성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조인이 무슨 얘기입니까? 오늘 저녁에 야습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합시다.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또 이제 이렇게 막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전도 이제 걱정을 되면서도 하여튼 후방을 바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. 그래갖고서는 저녁에 조인이 이제 야습을 하게 되는데 이쪽 유비 진영에서는 저녁을 먹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조자룡이하고 유비하고 서서하고 셋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광풍이 막 몰아치면서 대장 깃발이 하늘로 막 이렇게 뻗칩니다. 깃발이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
깃발이 위로 뻗쳐가지고 반드시 서는 거예요. 바람이 막 밑에서 회오리 바람이 치면서. 그러니까 서서가 이제 그걸 딱 보고서는 유비한테 그래요. 주공, 오늘 저녁에 야습을 있겠습니다. 야습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유비가 그러면요, 군사께서 명령만 하십시오. 그러니까 이제 조자룡이하고 이제 그 셋이 다 그 야습을 할 적에는 어떻게 방어를 할 건가. 그러면 이제 야습을 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인이를 깨트리게 되면은 이전이도 뒤를 받치러 오게 될 거다. 그러면 장비가 중간을 치게 될 거다. 그러면은 이미 이제 본성에서는 연락이 왔어요. 접수했다고. 그러니까 그 관우가 그 항복한 5,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접수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5,000명한테는 이제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. 이번 본성을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, 접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니네들은 고향으로 다 보내주겠다. 그러니까 이 병사들도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서는 본성 막 접수해가지고서는 깃발 딱 이제 그 유비군의 깃발로 다 바꾸고, 그리고 딱 접수했다고 이제 통보가 왔어요. 서서가 조자룡이한테 딱 이제 설명을 해줘요.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인을 잡지는 못할 테지만은 상대방한테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서는 이제 뒤에 오는 이전에 대해서는 장비 장군이 그쪽에 할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우리는 조인이한테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모래상자, 그래다 모래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적진이 조인이 어디로 올 건가, 우리가 여기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양쪽으로 흩어져 있다가 가운데 본부병대는 벼놓고 막사만 놔두고 불만 막 켜놓고 장작불 막 켜놓고, 그리고서는 그 주변에다가 이제 화약을 묻어놓고서는 이 양쪽으로 이제 그 하여튼 소개해가지고서는 딱 지키고 있다가니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화약에다가 맞춰가지고서는 막 화약이 팡팡 튀게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완전히 타격을 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 뭐 2만 명이 이제 오는 거니까 여기는 2,000명이니까 수적으로는 싸움이 안 돼요. 그렇지만은 미리 이제 매복을 딱 하고서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병사들도 막 신이 납니다. 이제 뭐 벌써 어제 이제 저 조인이하고 조자룡이 했는데 조자룡이가 이겼고, 또 오늘은 진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진을 막 완전히 초토화시켰으니까 그 장비들, 그러니까 병사들 막 그 사기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. 막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, 그래 저녁에 이제 딱 배불리 먹고서는 그쪽 매복 지점에 가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불화살을 불로다가 이제 혼대키 주려고 거기다가 이제 화약을 다 묻어놨으니까. 그 이제 조인이 이제 1시경 돼가지고 말에다가 이제 자가를 딱 물리고, 이제 말 소리가 나면 말이 울으면 안 되니까,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,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2만 명을 딱 데리고서는 유비 군대를 이제 급습을 하려고 왔어요. 와서 본부 그 막사를 쳐들어갔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. 병사는 아무도 없습니다. 장작불만 막 피워놓고, 그러고서는 옆에다 이제 그 집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허수아비들만 보초병들 허수아비들만 세워놨어요. 그 멀리서 보면 사람으로 딱 보이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허수아비예요. 그때 막 이제 양쪽에서 불화살이 날라들면서 땅에서 막 그냥 화약이 튀면서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후퇴다. 그래갖고서는 이제 후퇴를 하는데 저쪽에서 또 이전에 병사들이 또 이제 뒤를 받치러 오다가 중간에 이제 장비한테 끊겨가지고 그 이전을 이제 보니까 막 그 중간에 끊겼어요. 장비가 막 중간에 쳐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장
또 조인이 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전진한다. 그 무조건 막 전진해서 오다가니 조인의 병사들하고 가운데에 만나가지고 캄캄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. 자기들끼리 누군지 모르고 뭐 말소리를 내면 안 된다 하겠으니까 말소리를 안 내면서 둘이 칼 가지고서는 맞대고서는 이 병사들끼리 그 막 조인이 보니까는 이전의 군사들이에요. 그래서 큰 소리를 짓습니다. 우리 아군이니까 싸우지 마라. 그래서는 이전하고 조인하고 이제 그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후퇴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본성에를 왔어요. 본성에 왔는데 벌써 관운장이가 딱 성문위에 이놈들 내가 여기를 접수한 지 언젠데 이제야 오느냐. 그러니까 그냥 조인하고 이전하고 깜짝 놀래가지고선 이제 조인이 그럽니다. 안 되겠습니다. 허창으로 갑시다. 그 이제 허창으로 후퇴를 해요. 그 이제 조조한테 이제 보고가 되는데 그 이제 조조가 이제 정욱이 이제 꾀를 내고 조조가 이제 여튼 신야의 유비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작전을 짜게 됩니다.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